우리는 마침내 찰리 쿡이 어떻게 암살당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그 때문은 아니고요. 캔디스 원스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 와 자기가 그렇게 질투하는 에리카 쿡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758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찰리의 기억을 영원히 파괴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방법까지요. 하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 타일러 로빈슨의 예비 심리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예비 심리란 무엇일까요? 예비 심리는 실제로 법정에 갈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타일러 로빈슨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 즉 실제로 찰리 쿡을 살해한 사람일 가능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요. 그리고 그 여파로 미국에 너무나도 큰 피해를 남겨서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검토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정의 추구와 쿡 가족, 즉 부모님들이 에리카와 함께 재판정에 앉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끔찍하게 살해당했는지에 대한 가장 혐오스러운 증거를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캔디스 원스는 모든 것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제임스 린지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이제 이야기가 이런 지점에 이르렀어요. 캔디스가 너무 궁지에 몰려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찰리의 기억과 명성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레미 보링도 맞다고 하긴 했어요. 네, 그녀가 가장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잠시 그건 잊어버리세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살펴볼 거고, 물론 캔디스가 실제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럼 오늘 법정에서 나온 가장 흥미로운 소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업데이트. 검시관이 찰리 쿡의 사망 원인이 총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캔디스 오원스 추종자들은 타일러 로빈슨의 예비 심리에서 나온 정보에 깜짝 놀라고 있어요. 터지는 마이크도 없고 루니툰스 같은 일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난리일까요? 왜냐하면 캔디스는 지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모든 일을 자신과 연관지으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과 주장,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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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심리가 열리고 진짜 증거들이 제시될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이 제시되는 증거를 잊고 오직 자신의 말만 듣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최근 며칠 동안 터닝포인트 USA와 앤드류 쿠벳을 두고 그렇게 난리를 피운 것도 설명이 되죠. 또 역겨운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먼저 검시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증거물 11번은 채택됩니다. 세르지오 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증거물 11번의 첫 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의사가 사망의 종류를 어떻게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긴 타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사망 원인은 목의 총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판사님. 지금 이 순간 15분간 휴식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알겠죠? 법의학자가 이것이 목의 총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다시 한번 캔디스가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추종자들에게 에리카와 터닝포인트 USA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찾으라고 헛수고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녀는 모두를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고 모두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며 앤드류 콜레벳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앤드류 콜레벳은 찰리 쿡의 절친 중 한 명이자 터닝포인트 USA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모두의 관심을 이 드라마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시될 증거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캔디스의 가장 큰 적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증거를 싫어합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캔디스 원스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거짓말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캔디스를 이해하려면 이 인용문을 들어봐야 합니다. 블레이크 네프의 인용문입니다. 찰리가 예전에 말했듯 캔디스가 돈에만 관심 있다는 걸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자신이 찰리 쿡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제 2018년쯤 찍은 옛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 번 더 싸우자 찰리.
난 이 악마들이 두렵지 않아. 우리는 이길 거야. 그녀는 지금 마치 자신이 찰리를 위한 정의 실현의 선두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 이 여성이 진짜로 싸우고 있는 건 에리카 쿡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파괴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션 나이언과 아주 대대적으로 공개된 인터뷰를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당신은 생각하죠.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녀와 4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그녀에 대한 음모론은 파고들기를 주저했어요. 제가 신중했던 건 무엇보다 그녀가 찰리 아이들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둘째로 그 일은 제가 또 한 번의 슬픔을 겪게 만들었어요. 이거 2배속으로 봐요. 우리 중 누구도 캔디스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캔디스는 제가 감당 못할 정말 별로인 사람이에요. 저는 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찰리가 사람을 얼마나 원했는지에 대해 저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와이오밍에 가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둘이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됐죠. 그리고 그냥 아시다시피 저는 부정의 단계에 있었어요. 정말로 희망을 품고 있었고 흥정의 과정을 겪었어요. 분노도 겪었고 아주 격렬한 부정의 단계를 거쳤어요. 그리고 제 남편도 그때쯤 제가 멀리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아니야 어쩌면 그가 정말 살아있을지도 몰라. 혹시 그를 진인 보호 프로그램에 넣은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흥정의 과정이죠. 그리고 너무도 분명한 부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메시지들을 읽어보니 그녀가 그의 인생에 들어오기 전에는 찰리가 정말 사랑을 원했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사랑이 어떻게 남자들을 산도 옮길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해 거의 시인처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애도해야 했고 또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을 결국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부정할 수 없었죠. 그건 단순한 직감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녀가 이상해서도 아니었고 사무실에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도 저처럼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사무실에 간 줄 몰랐고 다음 주에도 사무실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녀는 그가 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기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게 저에겐 너무 아팠어요. 에리카를 무너뜨리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눈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면 나처럼 애도하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에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는 정말 아주 빠르게 캔디스 오원스가 여러 에피소드에 출연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고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매우 성공적인 탐사 저널리스트가 되었죠. 분명히 깊이 애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이 이야기의 요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비 심리와 지금 나오고 있는 타일러 로빈슨에 관한 다른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걸 증명하려는 게시물이 나왔거든요. 캔디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에리카에게 너무 위험해서 실제로 정말로 에리카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NCRI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캔디스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혹은 가끔 캔디스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에리카를 향한 위협이 점점 더 많이 쏟아진다는 내용이에요. 캔디스는 무슨 말이에요? NCRI도 이에 대해 답할 기회는 있어요. 라고 하고 곧 그 보고서의 세부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리퍼블리칸이라는 사람이 캔디스가 처음부터 에리카를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글을 모아놨어요. 맞죠? 그래서 조사 전에 캔디스는 40회에 걸쳐 에리카를 변호했어요. 그녀는 에리카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죠. 남편과 에리카 쿡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멈출 수 없다고 맹세했어요. 에리카가 멈춰달라고 하면 멈추겠다고 청중에게 말했죠. 에리카가 멈춰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캔디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죠. 그 조사가 주요 구독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캔디스는 에리카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에리카의 권위를 유일하게 박탈할 수 있었죠. 칭찬과 비난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건 아니었고 단지 새로운 비즈니스 필요가 생겼을 뿐이에요. 이런 비즈니스 필요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캔디스가 청중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결혼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참고로 캔디스는 결혼식에 초대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점입니다. 찰리는 오늘 읽은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에리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그녀를 사랑했어요. 가족도 사랑했죠.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에리카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진심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찰리에게 찰리 망설이지 마. 대시해봐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찰리가 에리카와 함께 정말 행복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에리카도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정말 그 순간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녀가 모두에게 했던 연설은 제 생각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들어야 했던 메시지였어요. 완전한 메시지였죠. 참고로 캔디스도 이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새 돈이었어요. 우리는 그녀와 함께 세파하고 있었죠. AI에 대해 걱정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무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AI를 구글처럼만 쓴다면 꼭 알아두세요. 클로드는 챗봇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의 미래를 만들고 한 주간 할 일을 자동화하며 팀이 하던 프로젝트도 몇 시간 만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걸 배우면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도 알고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솔직히 두려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클로드 AI 마스터리 워크숍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클로드 심층탐구와 실제 활용 10가지 이상 AI 도구를 이번 주말 오전 10시, 오후 7시 미 동부 표준시에 다룹니다. 그분들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하니 프로필 링크로 꼭 등록하세요.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이 이 행사에 참여했고 트러스파일럿에서 5점 만점에 4.9점을 받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여러분은 클로드와 함께 심층적인 리서치를 하고 자신만의 아티팩트와 대시보드를 만들며 완성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전체 구직 활동과 같은 지루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커넥터를 설정하고 클로드 코드를 직접 다뤄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에이전트 제작, AI 시각자료, 영상 생성, 한 주 자동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클로드를 신급 도구로 바꿔주는 비밀 클로드 코드 50가지, AI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맞춤형 AI 툴킷 빌더 등 무료 보너스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출신 리더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간의 배움이 앞으로 2년은 물론 그 이후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툴킷 마감 전 지금 등록하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좌석 마감 전 왓츠앱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여기 캔디스가 처음에는 난 에리카를 사랑해 라고 하다가 얼마나 빨리 입장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캔디스는 찰리 쿡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4가지 상호 배타적인 이론을 세웠어요. 각 이론은 이전 이론과 모순되고 각각 한 명의 명시된 소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원스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에리카가 쿡을 죽였으면 출구 상처가 남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레로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캔데이스의 작업을 더 추악한 무언가를 허용하는 구조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녀는 에리카를 비인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슬픔에 잠긴 아내가 미인대회 참가자로 바뀌는 거죠. 미인대회 참가자. 알겠어요. 두 번째 단계, 스트리퍼를 벗기고 슬픔, 수술, 걸어다니는 미망인. 오늘 우리의 감정 자산은 어떤가요? 미망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조롱해요. 그리고 악명 높은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죠. 알겠어요. 처음엔 그녀가 나는 에리카를 사랑하고 존경해. 찰리도 그랬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해요. 이후 그녀는 에리카를 공격해야겠다고 깨닫죠. 그래서 그녀는 에리카를 비인간화하며 이 사람은 슬퍼하는 아내가 아니라 미인대회 출신 여자일 뿐이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세 번째 단계는 침착함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에리카를 유타주에서 남편을 독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코리 리천스에 빗대고 방송에서 에리카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진단하며 감옥에 가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런 일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미 충분히 봤어요. 에리카 커크는 경찰서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해요. 알겠어요. 이게 그녀가 하는 짓이에요. 도울 준비는 되어 있어요. 당신이 연락하지 않을 것 같네요. 동의해요, 에리카. 관심 있으면요. 네 번째 단계는 폭력이 상상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캔디스는 에리카를 살인범으로 몰았다고 부인하지만 그녀의 청중들은 분명히 에리카가 찰리를 죽였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녀가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충격적인 건 청중들이 결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에리카의 죽음을 예측하고 알리바이도 작성해요. 에리카 쿡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확인처럼 보일 거예요. 캔디스는 NCRI 보고서가 자신을 음모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해요. 그 보고서는 그녀의 영상과 청중이에요. 살해 허가. 캔디스 원스가 에리카 쿡을 겨냥한 디지털 암살 문화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건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예요. 아마 다음에 다시 다룰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녀는 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러 왔어요. 이건 찰리의 아이들이나 아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제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고민해야 하는 인생 최악의 시기를 겪는 에리카 쿡을 더 몰아붙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인터넷에서 가장 비난받는 미망인이 됐어요. 정말 역겹죠? 이 모든 건 캔디스 오원스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재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타일러 로빈슨 사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리고 참고로 타일러 로빈슨이 법정에서 웃고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캔디스 오원스 때문이에요. 법정에 있던 브라이언 앤든에 따르면 타일러 로빈슨 심리 현장 안팎 상황은 이랬어요. 에리카 쿡은 심리 시작 전 울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내와 맨 앞줄에 있었어요. 타일러 로빈슨은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웃고 있어요. 총격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에리카는 자리를 떠났어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초점이 되어야 해요.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캔디스와 앤드류 콜벳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모두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이 사건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기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기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찰리 커크 암살 영상을 안 본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또렷이 기억해요. 여러분은 다행히 그 트라우마를 겪지 않으셨네요. 하지만 그 영상이 제출될 때 판사가 그걸 보는 모습을 보세요. 이제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 많고 이 재판이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참석한 관객들만 볼 수 있도록 생중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알겠어요. 여덟 번째 단계가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게 바로 제가 본 증거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걸 잊었죠. 이제 이 일은 캔디스, 찰리, 에리카, 티아, 터닝포인트 USA 관련이 됐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그 남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찰리 쿡,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지역사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서 캔디스 오웬스가 오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회의 기반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가장 분명해진 것 중 하나는 바로 캔디스 오웬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건 당신에 관한 게 아니에요, 캔디스. 이건 한 번도 당신에 관한 적이 없었어요. 이건 찰리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에리카와 관련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에리카를 옹호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과 캔디스 오웬스에게 아첨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캔디스의 노골적인 거짓말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모두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꽤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그녀가 완전히 미쳤다는 걸 예전엔 확실히 몰랐어요. 모두에게 분명하진 않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말하며 그녀를 지적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찰리가 캔디스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그는 그녀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미쳤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캔디스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녀가 터닝포인트 USA와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말이죠. 모두가 정말로 캔디스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일하는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야기해요. 이건 조슈아 하임스의 말이에요. 찰리와 캔디스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지난 1년간 터닝포인트 USA 리더십을 알아보고 찰리 커크의 가까운 친구들과도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들 모두가 저에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말을 해요. 캔디스와 찰리는 정말 친구가 아니었다고요. 모두가 캔디스와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똑같은 끔찍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친구라기보다는 찰리가 캔디스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관계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죠. 둘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대화를 해도 대부분 예전 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캔디스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꾸며냈어요. 찰리의 유일한 진짜 친구,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죠.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랑해서 그런 척하는 것도 그녀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어다준 돈 되는 거짓말일 뿐이에요. 앤드류가 말한 내용은 찰리의 진짜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비극은 찰리를 진심으로 아낀다 주장하는 이가 그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 그리고 평생 세운 조직까지 거짓 중상모략으로 파괴하려 한다는 점이에요. 정말 병든 일이에요. 아직도 캔디스를 지지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캔디스가 옳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옳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부를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학대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나의 진노가 타올라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이건 앤드류가 캔디스의 터무니없는 게시물에 답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녀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말하려 해요. 우리는 이걸 할 거예요. 그리고 앤드류 콜벳은 이렇게 말해요. 캔디스, 너와 찰리는 친구가 아니었어. 그는 너를 관리했을 뿐이야. 네가 단체에 적대적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분위기를 가볍고 예의 바르게 유지했을 뿐이야. 그의 생애 마지막 12개월, 18개월, 24개월 동안 진짜 우정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줘. 2018년 문자 말고 최근의 일을 말해봐. 네가 연락하거나 우리 행사에서 연설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그는 불안해했고 그래서 나나 저스틴이 너와 조지를 상대하게 했어. 2024년 2월 네가 나를 홍보 담당으로 고용하려 했을 때 내 생각과 달랐지만 찰리의 부탁으로 널 가까이 두고 단체를 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안을 수락했어. 내가 중심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홍보 담당자는 기도해 본 후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느꼈어. 그래서 결국 나는 거절했어. 이게 네 거짓말이야. 너는 그의 친구도 옹호자도 아니야. 오히려 괴롭히고 있어. 이제 그의 아내와 단체도 괴롭히지. 캔디스, 넌 사기꾼이야. 그리고 이런 일로 캔디스는 이제 앤드류를 말도 안 되게 공격하고 있어. 맥인 켈리가 상황을 바꿔보려 하지만 이제야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았어. 캔디스 편, 터커 칼슨 편에 서는 건 그녀에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해.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모든 각도에서 다룰 거야.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타일러를 대신해서 변호할 변호사들과 그리고 검찰 측 입장에서 주장할 검사들과 함께 이 사건을 다룰 거야. 그리고 이 남자가 정말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다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공정하게 살펴볼 거야. 이건 맥인 켈리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에서 이제 와서 발을 빼려는 거야. 나는 그냥 이 일에 관련된 온갖 헛소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찰리를 신경 쓰고 그의 가족을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에 근거해 보도하는 것에 신경 써. 이번 주에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재판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게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약속이에요. 알겠지? 그녀는 찰리를 신경 써요. 그의 가족도 신경 쓰고 사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요. 그런데 캔디스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는 걸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기억해보면 그녀가 캔디스에게 캔디스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 지금 캔디스와 앤드류 콜벳을 찾아보면 두 사람이 캔디스와 싸우면서 찰리 커크가 실제로 그녀를 변호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시글이 정말 끝도 없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캔디스 오운스와 함께 그녀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물론 저는 캔디스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도덕적으로 협박한다고 해서 친구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캔디스와 함께 전국을 여행했고 그녀의 결혼식에도 갔어요. 그녀가 남편을 만나는 것도 봤죠. 저는 캔디스와 함께 이스라엘에도 갔어요. 그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캔디스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엄마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런 말은 누군가에 대해 할 수 있지만 찰리 커크는 그녀가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거나 둘이 진짜 친구가 아니란 점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좋게 말하려는 거고 앤드류는 그에 반응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했듯이 앤드류 콜벳과 캔디스에 대해 찾아보면 정말 미친 듯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들어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예비심리 첫째 날 요약입니다. 블레이크 넵과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 밥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결이 끊긴 것 같네요. 법률 해설가 안드레아 버카투도 함께하며 재판 및 항소 전문 변호사입니다. 각 관할 구역마다 자체의 규칙과 방식이 있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캔디스가 홍보하는 음모론 코너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 소식토에 따르면 타일러는 UVU 캠퍼스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일러 로빈슨이 누구죠?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타일러 로빈슨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가 거기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제 생각엔 완전한 희생양이라고 봐요. 해시, 로빈슨 씨가 9월 10일 UVU 캠퍼스 방문한 시간 확인됐나요? 네, 우리는 로빈슨 씨가 하루에 캠퍼스에 약 4번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캔디스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과 벌어지는 싸움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혼란을 일으키려고 정말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게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앤드류 컬벳, 터닝포인트 USA 팀, 그리고 초기 세부 사항들을 매우 면밀히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맥인 켈리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신경 쓰는 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에리카 쿡이 정의를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찰리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만들고 세상에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는 모든 끔찍하고 사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적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항상 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해요. 우리는 그걸 쉽게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신성 모독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적할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메이라 K, 여러분의 진행자이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려요.